안녕하세요. 클래스 대표 최은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맵의 중요한 기능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또래 생각과의 비교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또래가 생각하는 이 학생의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4편에서는 학생 수준 또래 관계를 통해 친구들의 눈에 비친 이 학생을 보셨고, 5편에서는 자기 보고를 통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상태를 보셨는데요. 이번 또래 생각과 비교는 그 두 가지 시선을 한 화면에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같은 학생인데도 또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학생 상담과 지도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또래 생각과 비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게이지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3가지 패턴별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다루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맵에서는 같은 특성을 2가지 시선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응답한 자기 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응답한 또래 보고입니다. 또래 생각과 비교 기능에서는 이 2가지 결과를 친사일성과 공격성 영역에서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또래 인식은 친구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또래 지명 결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자기인식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보고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이 2가지가 게이지 형태로 나란히 나타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수들은 모두 표준 점수 기준입니다. 표준 점수는 학급 안에서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나타나는 높고 낮음의 차이는 학급 내에서의 이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이 5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두 점수가 비슷하다면 또래의 시선과 본인의 인식이 일치하는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두 시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2번 송다은 학생의 친사회성 비교 결과입니다. 자, 왼쪽 게이지를 먼저 보시면 또래들이 보고 있는 송다은의 친사회성 점수가 69.57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송다은 학생을 배려심 깊고 친구를 잘 도와주는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게이지를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는 송다은 친사일성 점수로 57.39, 보통 수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을 적당히 친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또래인식, 자기인식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또래인식이 자기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텍스트가 바로 해석의 핵심입니다.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또래인식과 자기인식이 동일한 경우나 아니면 또래인식이 더 높거나 자기인식이 더 높은 이런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방향 표시를 먼저 확인하시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석 및 지도 방안을 보시면 또래들은 친사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낮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과 함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이 더 추가적으로 제시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화면에서 친사일성과 공격성 탭, 지금은 이제 친사일성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2개를 전환하면서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사일성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공격성 탭도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학생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래 생각과의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치입니다. 또래 인식과 자기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자기 자신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사회성에서 둘 다 높게 나타났거나 공격성에서 둘 다 낮게 나타났다면 긍정적인 신호이니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사회성에서 둘 다 낮게 일치하거나 공격성에서 둘 다 높게 일치한다면 자기인식은 정확하지만 실제 상태 자체에 관심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해당 영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래 인식이 자기 인식에 비해서 낮은 경우입니다. 이 패턴은 영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친사회성에서 이 패턴이 나타났다면 본인은 나는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은 아직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반면 공격성에서 이 패턴이 나타났다면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또래는 공격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좀 공격적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학생에게는 친구들은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래 인식이 자기 인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앞서 송다은 학생의 사례처럼 친구들은 좋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 향상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친사회성과 공격성에서 교차해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학생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사회성에서 또래 인식이 자기 인식보다 조금 더 높고 공격성에서 둘 다 일치하다 혹은 둘 다 낮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 공격성은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은 이 학생을 친사회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친구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고 있어 라는 긍정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친사회성은 일치하고 둘 다 보통 수준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공격성에서 또래 인식이 자기 인식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또래들은 이 학생에게 공격적인 그런 행위나 이런 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와 같이 다른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비교해서 보시면 학생에 대한 훨씬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에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특히 긍정적인 영역 친사회성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래인식이 자기인식보다 높은 학생, 즉 자기 자신을 조금 친구들에 비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자존감 향상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너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친구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핵심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실제로 친구를 도와주는 장면을 관찰하셨다면 지난번에 네가 수학 시간에 옆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걸 봤어. 그런 모습은 정말 멋있더라. 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인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칭찬을 해줘도 에이 그거 별거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쉽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커다란 그런 칭찬보다는 작은 칭찬을 자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학생의 자기인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래인식이 자기인식보다 낮은 학생, 즉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데 또래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연습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까? 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런 질문을 통해 관점 전환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관점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아래 경고 박스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클래스맵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너를 이렇게 평가했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보기에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결과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이해하시기 위한 참고 자료이지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래 생각과 비교는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래들의 눈과 자신의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을 낮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친구들은 다르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상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결과를 참고하셔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학생에게 너의 이런 모습이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의 자기인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맵이 그 관심의 방향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편의 영상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맵의 모든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는 또래관계, 2편에서는 학급 문화, 3편에서는 종합분석, 4편은 학생 수준 또래관계, 5편은 학생 수준 자기보고, 그리고 오늘 6번째 또래 생각과의 비교까지. 클래스맵의 모든 결과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관찰에 클래스맵의 데이터를 더하시면 아이들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클래스맵의 결과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고 학생을 판단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 개입 방법과 상담 전략은 클래스맵 케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맵 케어는 학기권 또는 연관권을 구매하시면 제공되는 서비스로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도 방안을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결과들이 선생님의 학급 경영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